자, 시사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 주 한 주 또 한 호 한 호를 만드는 일은 대단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미래한국이 나왔습니다. 551호가 되겠는데 표지에 보다시피 약간 핑크색이 돌고 있습니다. 이번 호 주제는 동성애를 테마로 했는데요. 이번 저희가 이제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에서는 과연 동성애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히 그 개인적인 문제냐, 뭐 어떤 거기에 담겨 있는 함의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면서 왜 이것이 제도적으로 논의가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걸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한정석 위원이 쓴 글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그 문제들을 접근할 때 단순히 뭐 동성애는 난 좋다 나쁘다 하는 식의 반대만 해서는 좀 어떤 서로 논리적인 설득이라 그럴까, 당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나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좀 반대를 하더라도 좀 그 어떤 체계적인 논리적인 반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좀 스마트한 반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로 그 글을 써주셨는데, 기본적인 핵심은 동성애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뒤에 또 다른 분들이 쓴 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글들의 공통점은 동성애는 하나의 성향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뭔가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고 주장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물론 이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 자체도 또 동성애를 뭐 지지한다는 하는 쪽들에서 본다면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또 반박하고 그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좀 더 이렇게 좀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가치와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성애는 이제 권리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 일반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동성애와 동성 간의 성행위는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번 글들에서는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국민일보 종교부 기자께서 쓴 그 주장은 동성애들이 주장하는 소수자 논리의 이제 맹점이라 그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소수라고 또는 그 뭐 소수자 이렇게 좀 분류를 하면서 마치 어떤 억울한 피해자이거나 뭐 부당하게 압력을 받는 사람들, 차별을 받는 사람들로 이렇게 좀 포장을 하는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 소수자 논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 어떤 동성애에 관한 논란의 핵심을 좀 위장하는 그런 좀 변형된 논리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동성애의 어떤 그 소수자 논리는 전략적인 표현이지 그것이 실제와는 다른 주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표를 만들어서 그것이 주는 논리의 함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세세하게 비교하고 정리를 해놨는데 이번 후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영길 변호사께서 쓰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동성애와 동성 간 성행위는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동성애는 뭐 성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성향, 의지, 또 관심에 관한 문제이겠지만 동성 간 성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라 표현되는 일종의 사회적인 행동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것은 개인적인 성향, 동성애적인 취향이나 성향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법적인 또는 사회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입장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적으로는 좀 잘 들어보기 어려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뭐 단순히 그냥 동성애자는 성소수자가 아니냐, 그리고 소수자는 약자이니까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논리라 그렇게 그런 어떤 선입관적인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줄여서 한동협이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우리는 동성애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집회 행사를 가진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염한섭 그 전문의 수원 지금 개인 병원에 이제 원장으로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도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병이 생겼을 때의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그 병으로 고통받거나 뭐 아주 극단적으로 죽어가는 경우들을 살펴보면서, 또 실제로 지켜보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아주 강렬한 좀 톤으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동성 간의 성행위는 절대로 찬양할 것도 지지할 것도 또는 미화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로지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남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그런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권 혐오 소수자 논리의 폐해라고 하는 주제로 아까 백상현 기자가 다시 한 꼭지를 더 썼는데, 소수자 논리로 동성애가 마치 어떤 핍박받는, 그러니까 제한받는 소수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정말 논리의 왜곡이고 본질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면서 학생 인권 조례로 이렇게 각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크크 특파원, 현재 미래왕국 편집위원입니다만은 미국인이 보는 동성애 문제도 이렇게 좀 하나 꼭지를 붙여놨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또 미국 내에서도 동성애에 관해서는 입장들이 좀 분분하고 의견들이 다양하고, 또 주에 따라서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 도널드 크크 편집위원의 이제 주장은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각자 그 나라 문화와 전통과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이지, 누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의 모델이 되거나 전범이 되어서 그것이 꼭 따라가야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미국을 비롯해서 어떤 서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성 간의 결혼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동성애에 관련된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변화라 그럴까요? 아니면 장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살펴보지만은 그것이 꼭 따라가야 될 기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좀 그런 쪽에서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요.